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이번에 공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사실 공무를 잘 몰랐었는데 위에 선배님께서 공무가 뭐다 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공무, 일단은 공적인 업무인데 크게 대외 공무랑 대내 공무로 나뉘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장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기획팀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공정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획팀은 보고서 관련 업무가 많고, 공정팀은 이 공정 관리만 더 신경 쓰는 팀이에요. 뭐 전기팀, 설비팀, 건축팀에서 공사 계획을 받고 스케줄 짜고 뭐 문제 없이 진행될지 뭐 파악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 두 팀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다 공무. 이 대외는 대관 업무를 합니다. 관은 관공서를 상대하는 건데, 이 발주처도 물론 대외 공무에 포함되고요. 하는 일은 도급 내역서, VO 관리, 인허가 관리, 민원 관리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도급 내역서는 기성 청구권이고요. 발주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사해야 되니까 돈 줘. 그리고 VO는 베리에이션 오더라고, 기존 공사에서 이 발주처 요청에 의해서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 이건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너희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거야. 추가 비용이 들었네? 그러니까 돈 줘. 발주처에서 VO 승인이 나면 저희는 공사를 하죠. 근데 초기 경우에는 승인이 나기 전에도 그냥 진행해 주세요, 나중에 승인할게요, 이렇게 해도 그냥 조금씩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서로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승인 안 해주면 저희 공사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인허가 관리는 착공계, 소방, 준공 필증, 뭐 발주처 승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민원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가 좋은 게 주변에 뭐가 없어서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냥 허허벌판? 그런데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공사를 한다 그럼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뭐 소음이 난다,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혹시 서울에 있는 공사 현장에 배정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대내 공무는 본사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라는 걸 본사에 보고하는 거죠. 크게 예산 관리 그리고 하도급 관리로 나누면 됩니다. 예산은 도급 예산이랑 승인 예산 이렇게 나뉘어요. 도급은 아까 말했듯이 이 발주처, 도급 금액이 높다 뭐예요? 발주처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 발주처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협력업체한테 공사 비용을 주죠. 여기서 남는 차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주처한테는 돈 많이 받았다, 좋은 거죠. 그리고 VO로 돈을 많이 받고 정산 때 협력업체한테 돈을 많이 깐다, 뭐 일이니까. 그리고 승인 예산은 하도급, 이 협력업체들한테 줄 돈을 얘기해요. 처음에 견적을 받고 이만큼 줄 것 같다, 승인해줘라 해서 본사에서 승인을 받는 게 승인 예산. 그리고 일하다 보면 뭐 도면도 바뀌고 신규 아이템도 생기고 내역이 변경되는데, 이 마지막에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예산, 실행 예산, 요거를 이제 대내 공무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도급 관리, 뭐 업체 선정, 누가 공사를 할지, 그리고 정산 업무 이거를 하는 거죠. 업체 선정 과정, 이거는 우선 입찰 예산이 나와야 돼요. 본사에서 견적팀이 견적한 금액으로 본사 영업팀이 발주처한테 우리 얼마에 공사하겠다 이걸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가 됐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회사에 이제 예산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거기에 견적 예산을 등록을 하고요. 이때 현장이 이제 개설이 되고 승인 예산을 받게 되죠. 입찰 예산은 이 도면이 미흡한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거의 한 비리 20, 100으로 치면 한 20% 정도만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러프하죠. 그러니까 벽만 그려놓고 뭐 창문만 그려놓고 나머지 상세한 디테일은 그냥 예전에 했던 비슷한 공사들을 보면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승인 예산은 이 착공 후 몇 개월 이내에 편성이 될 건데, 이때는 1위 드로잉, 그러니까 익스큐션 드로잉, 실행 도면을 가지고 예산을 받습니다. 일단 뭐 견적서, 도면, 물량산 출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도급 내역서 돈 받아야 되죠. VO 이것도 돈 받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 관리, 이건 뭐 준공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하도급 관리,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건 뭐다? 보고서. 보통 공무팀들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같은 내용을 발주처용, 본사용, 내부 자료용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대기업이라는 게 잘 바뀌질 않아 가지고
중복 업무다 없애자라고 하면은 없애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려요. 한 가지, 이 해외랑 국내의 차이를 잠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때 국내는 동남아랑 일본 포함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게 다 세세하게 구분이 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렉 보면은 재료비 톤당 얼마,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실 대형자재, 소형자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공비 톤당 얼마, 설치비 톤당 얼마, 표면 가공 제곱미터당, 페인트 제곱미터당, 운송비 톤당, 이렇게 다 세부 항목들을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는, 미국이나 유럽 쪽, 그냥 익스터널 파이프렉 몇 톤, 그래서 얼마, 인터널 파이프렉 얼마, 페인트 얼마, 이러고 끝이에요. 왜냐? 자세한 사항들은 자기네들 회사의 대회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 견적하기가 힘들죠. 이 각각 재료에 대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게 금액이 나왔냐,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추정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정산할 때는 편합니다.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너 이거 몇 톤 했네, 끝. 기성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공사팀이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매달 업체한테 주는 돈인데, 한 계약금의 한 90% 정도까지는 공사팀이 업체를 다루는 힘으로써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일을 잘하고 잘 도와주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협력업체가 자금이 좀 필요해서 이번 달 물량 좀만 올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잘해줬으니까 좀만 더 얹어줄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공사 상태 안 좋고 이러면 야 까가 되는 거죠. 어차피 돈을 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 협력업체들한테는 이 돈을 좀 미리 땡겨서 받냐 나중에 받냐 이게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90%에 거의 다 달았다, 이러면 관리를 해야 되죠. 이때는 기성이라기보다는 거의 마지막 정산에 가까웠기 때문에 잘못해서 막 터져버리면 업체가 남은 공사 안 하고 충분히 받았네 그냥 가야지 하고 튈 수도 있어요. 다른 현장을 새로 하는 게 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공무도 신경 써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일단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오늘의 답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 이 정산할 때 옛날에는 양아치 짓을 많이 했대요. 저희도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본사에서 푸시를 넣을 거니까. 그런데 공사 금액이 오버됐어. 난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한 2억 더 빼오세요. 가능했대요. 앞으로 저희랑 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현장은 좀 적게 받으시고 다음 현장에서 많이 받으시면 되잖아.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얘기라고는 하는데 이런 게 가능했었대요. 와, 근데 그런 게 통했었다라는 게 참